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가대 그 말씀 선포, 찬양 선포도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육 긴급행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빈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 주일인 만큼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아빠가 다니시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제가 삼척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에 부모님 집에서 좀 떨어져서 좀 더 이제 운동 현장과 이제 삶의 터전을 좀 같이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삼척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다니고 있는데 여기 서울제일교회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주일이어서 또 기후활동가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초대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지 또 전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워낙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과 또 현실에 대한 인식도 너무 충분히 이제 갖고 계시고 또 활동들도 하고 계셔서 제가 그런 걸 설명드리거나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지금 기후위기를 알고 활동을 하고 있는 지 6년 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서 제가 그냥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만으로만 움직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밖에 나가서는 제가 종교적인 정체성을 대대적으로 띄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신학생이라든지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과 또 그 가운데서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강구하는 지점들을 또 여러분께 나누면 그게 또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저는 지금 삼척에 있기 때문에 삼척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헤아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진솔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시편 오늘 지금 방금 같이 읽은 구절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기후위기를 알게 됐을 때 그 이전부터 저한테는 제가 갖고 있었던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원래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목사님 집안이라 해도 그 자녀들이 다 자발적으로 신앙의 그 주체가 되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갖게 됐던 하나님 앞에 딱 독대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들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제가 또 기후위기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이야기가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지점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많은 슬픔들과 비통한 어떤 현장들과 파괴와 붕괴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되게 대형 발전소라든지 또는 대형 갯벌들이 매립된다거나 그런 큰 행동들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거나 이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지 사실 수십 년간 투쟁을 하는 분들, 선배 활동가분들께서도 너무나 사실 난망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실 좌절하기도 쉽고 또 정말 관성에 쉽게 빠지기도 쉬운 게 또 운동 현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붙들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 가해 의식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또 해를 가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 의식,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얽힘과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성찰을 하거나 또 내 잘못이나 내가 끼친 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또 사죄를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왜 묻냐? 내가 한 거 아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 또는 나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회피할 수 있는 계집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악 앞에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학창 시절 때 한 15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시절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전학생들도 정말 많이 왔었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저는 그 같은 또래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그런 덩치가 작고 전학을 와서 적응이 필요하고 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을 하도록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곁에 있는 것이 저한테는 저에게는 선택지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따돌리거나 그런 친구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또래 학교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학교 생활 속에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따돌림을 당한 친구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4학년 때 그 친구들에게 함께 친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그 친구들을 외롭게 하는 위치에 제가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제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악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가 커서 뭐가 될까? 그리고 그때 내가 친구가 되지 못했던 그 친구들이 아픔을 생각하거나 외로움을 생각할 때 저한테는 지금도 사실 유효한 마음이지만 그 친구들이 아픔에 제가 끼친 영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10대 때 사춘기를 지내면서 행복한 걸 추구할 자격 또는 이제 10대 때 많이 듣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또는 좋은 집, 좋은 차를 잘 가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자격 없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저의 어떤 욕구, 저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저도 모르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친구들을 다 끊었어요. 사회적 관계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던 지점이 지금 20대 한창을 지금 보내고 있는 저에게도 영향을 주는 방향성입니다. 어떤 유해한 구조와 폭력은 계속 재생산되는 사회에 우리에서 살고 있고 저도 거기서 아무리 제가 착하게 산다고 노력을 해도 그 구조로부터 그 폭력적인 구조가 재생산되는 곳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해야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 저는 그 폭력이 재생산되는 곳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그 폭력 앞에서 그 폭력을 겪은 이들의 곁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기후 위기를 잘 몰랐었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치외교학과를 또 진학을 하면서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나 불이한 역사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후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9년도에 다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들 가신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해화역 거리에서 행진의 집회가 이제 열렸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는 뭐 피켓 하나 없이 그냥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집회 현장을 온몸으로 이제 겪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들으면서 기후 위기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잘 응답하고 집중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그 집회에 계속 나오거나 관심 있었던 청년 또래들이랑 이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을 계속 운영을 하고 또 함께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기후위기 앞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후정의가 깨지고 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를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좀 마주하게 됐던 이야기는 기후위기 시대가 이제 선언이 되고 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아닌 기후위기, 또 지구 가열 이런 시급성이 이제 막 화두로 올라오던 때였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기후위기라는 의제는 우리가 계속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봤던 지점은 정부도 또 정말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또 각 현장에서도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이런 화석연료나 이런 산업들로부터 이제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전환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국내에도 짓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이제 그 사업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기후위기를 몰랐다면 우리 사회가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석탄 발전이나 경제성장이라는 걸 동력으로 우리 사회가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직면했다면 그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영향이나 또 우리 사회 다음 세대나 또 그 이후에 미래 상황들 속에서 지금의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 이상은 철회를 하고 전환을 하는 걸음들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기 위해서 운동의 목소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던 현장이 베트남에 있는 붕앙이라는 그 지역에 붕앙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라는 이야기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구는 하나고 우리나라가 석탄 발전소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수출을 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일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척이라는 곳에 전입신고도 이제 하고 지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뭐 삼척이라든지 다양한 몇몇 지역에서 새롭게 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미 많이 가동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거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것을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그 석탄화력 발전소 특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많이 생각하게 됐던 건 저는 이제 1997년생인데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그 어려움을 또 소위 말하는 극복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결과적으로는 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군사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세계적으로 위치가 되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도 그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대가들을 치러왔나, 어떤 희생들이 있었나를 그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저희 같이 활동하는 멤버들이랑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많이 양산하고 묵인했던 폭력들과 착취들과 내몰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지점에서 그 소개해 주실 때도 기업에 이제 맞서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 중심에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구성원으로서 제가 원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한국에 제가 태어났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저 이제 기성세대나 다른 강대국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 활동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토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 굉장히 그 비용을 외부로 주고 있는 그 아픔들이나 그 불의들을 좀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걸음들을 생각할 때 사실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많은 변명거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외가 이런 건 예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만 제가 하느님 앞에서 오늘 우리 같이 교독했던 지점처럼
우리가 의도든 의도치 않든 누군가에게 아픔을 끼칠 수 있고 또 폭력을 가할 수 있고 또 그 폭력을 가하는 구조 속에 저도 연루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선량하게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서울에서 주로 저희 기후운동을 할 때 서울에 충정로에도 지금도 이제 자치공간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주로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걸음을 모아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반대하기 위한 운동들이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셨겠지만 그런 운동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작년 말이죠. 그때 이제 결국에는 1호기, 2호기까지 삼척에서는 완공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 석탄화력 발전소로는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가 이제 삼척에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에서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고 집회나 기자회견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석탄 발전소가 이제 삼척에 거의 다 지어갔다고 했을 때 약간의 그 분위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좀 서해안에 있는 노후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좀 끄는 또는 거기에 이제 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운동에 좀 힘을 많이 보태야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 처음 출범하면서 직면했던 그 석탄화력 발전소 현장들 가운데서 삼척이 저희한테 있었고 그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가 이 축적된 역사의 결과값이라면 그 앞에서 저도 길어야 100년 이내를 살 텐데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또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멤버들도 강원도 삼척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에 매스컴들도 많고 운동들도 많지만 거기에서 조금 소외되고 조금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계속해서 갈등들이 있고 또 상태계가 또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기에 증언을 하고 또 그 안에서의 아픔들을 또 회복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자. 그러다 보면 삼척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도 어쨌든 20-30년 안에는 꺼야 하고 또 우리 운동 자체가 그 가동 연도 자체를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축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들을 본인의 문제로 느끼고 또 나설 수 있는 운동의 주체로 또 전환의 변화의 주체로 그 지역 주민들이 헤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이웃이 되고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결정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저에게 이제 기후 위기라는 지점은 저도 이제 초반에 좀 활동하고 했을 때는 좀 약간 뭔가 미래에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다 또는 되게 극단적인 좀 재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좀 추동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점점 이제 기후 위기를 우리 사회도 이제 인지한 지가 해마다 이제 이야기가 쌓여가고 정말 많은 또 참사들이나 재난들이 있어 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많이 느끼는 건 그 재난과 그 슬픔 앞에서 우리가 또 무뎌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아픔의 그 중력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더 뭔가 희망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또 꿈을 말하기에 오히려 눈치 보이고 좀 삼키게 되는 그런 것도 되게 좀 슬픈 일이다.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뭐가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물질적인 것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안에서 미래를 또 꿈꾸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사회 공동체를 꿈꾸고 이런 것들이 그걸 회복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운동이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제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개인의 능력이나 특출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
관련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정의들이나 불의들을 직면하고 또 대항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늘 중심으로 갖고 있는 지점들도 이제 결국에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과 이어서 공유드리고 싶은 제가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보고 메모를 해놨던 글귀가 있는데요.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 팽팽한 긴장 상태가 필요하다. 이 불편한 두려움을 함께 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 비로소 평화라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앞에서 당연히 제가 겪을 상실들과 또 어려움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많은 것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세계들과 많은 현장들에서 또 어떤 아픔들과 슬픔들을 낳게 할지가 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사회에 아픈 현장들이 있고 싸워야 할 현장들이 있지만 저는 24시간밖에 없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 함께 할 수 없고 저는 너무나 유한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도 서울에서 쭉 지내다가 이제 삼척으로 이동하면서도 삼척으로 너무 집중하게 되면 더 많은 또 현장들과 멀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막연하게는 있었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되게 다양한 접촉들과 관계망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건 좀 더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얼굴이 있는 아픔들을 또 마주하고 또 보듬고 저도 나누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간구하게 됐다고 했던 그 희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딘가 선언하거나 외쳐서 획득할 수 있는 것보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몸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희망도 빚어가야 되는 거고 꿈도 함께 꾸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처를 옮긴 곳이 강원도 삼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삼척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찍 공업화가 진행되고 시멘트 산업이나 광업이나 이런 에너지 발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지역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을 해온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생태적인 도시라고 말하기가 물론 이제 워낙 이제 태백산맥과 동해안이라는 자연 요소들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경제사회적으로는 좀 취약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그렇게 폐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수탈이 오랜 시간 이어왔던 곳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기후위기에 대항을 하거나 또는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졌을 때 뭐 예를 들면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또는 또 재난이 또 닥쳤을 때 그 붕괴되는 아픔들 속에서 외부자로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일부로서 또 그 이웃으로서 이 기후 위기에 함께 응답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제가 원하는 삶, 제가 기후 운동을 해나가거나 기후 위기를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결정을 좀 멤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삼척에서 쭉 좀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는 과정에 또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서울제일교회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도로테 젤레라는 생태신학자, 여성 해방신학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의 말씀 한 짧은 구절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저희 청년기후 긴급행동에
같이 이렇게 발표한 선언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를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안녕은 지구 생태계의 안녕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우리는 물과 공기와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과 연결된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다. 우리는 생활, 관계, 행동을 규율하는 법질서 또한 우리 지구의 유한하고 순환하는 질서에 부합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생태적 존재다. 우리는 지구의 한 부분이고 지구 또한 우리의 일부다. 지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뿌리내리는 유일한 터전이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로서는 구조적 변혁과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네. 저는 이제 기운동가로서 또 이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제 소임을 정성을 다해서 또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서울제일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각자 삶의 또 한 구성원으로서 치열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사회와 또 지구적으로 워낙 많은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도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도 연결되어 있음을 잘 감각하면서 서울에서도 또 저도 삼척에서도 환경주일 또 그 이후에 주일 나날들마다도 기후위기 앞에서 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